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듀퐁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며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우지수만 12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 전국 8곳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야권의 승리로 끝난 6.2 지방선거 이후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거입니다. 정부가 전국 30개 지방공사에 대한 경영 실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영 부실이 심각한 곳은 연말까지 퇴출됩니다. 중소제조업체 300곳에 대한 선물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3%가 하반기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은 여전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지표 대립이 팽팽히 펼쳐졌는데요. 기업들이 2분기 호실적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발표된 7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도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지만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자세한 어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 낙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면서 프로그램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현재 0.7포인트 하락한 176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0.4포인트 하락하면서 48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렸습니다. 1180원대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뉴욕발 훈풍이 있었지만 요즘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소폭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제 나흘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6포인트 하락한 9,46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3포인트 떨어지면서 2,57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역시 대만의 각권 지수 역시 소폭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만 0.1%가량 올랐고요. 여기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떨어지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밤 뉴욕 시장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 심리가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나타났고요. 미국 경기가 다시 후퇴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들어가면서 소폭 조정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한 뉴욕 증시가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문가 좀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시장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이나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풍부한 국내 유동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불안 요소와 함께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국내 수급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 증권사들 예측치를 보면은 박스권 장세 돌파 이후 안착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이 끝난 후 실적 모멘텀의 공백을 고려할 때 탄력적인 추가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 쪽으로 시장 방향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글로벌 지표 부진에 따른 우려 등으로 단기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의 회복 추세는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글로벌 증시 역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적 모멘텀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월 초와 월 말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시장은 완만한 계단식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계단식 상승세가 일어난다면 시장은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기존의 업종별 차별화가 IT, 자동차 일변도의 상승을 보였다면 향후에는 조선, 기계, 철강 등 체격 부각되고 있는 업종과 증권, 은행 등 금융시장 안정 수혜주에 대해서 비중을 일부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장중 연고점을 또다시 썼습니다. 1778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단기 급등하면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주가 흐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고점은 그 상향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은 급진적인 상승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 그리고 조정이 있더라도 어제도 뭐 소폭 밀리기는 했지만은 외국인이 현재 계속해서 추가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수그러들 때까지는 좀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완만한 상승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풍선 효과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두 업종이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한 부분들이 갑자기 좀 일부 상승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예, 어제 미국 지표들을 보면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소비자 지표라던가 이런 지표들은 또 생각보다 좀 안 좋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따라갈 겁니다. 큰 방향으로는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미국 시장에 좀 불확실하지만 WD 우려가 좀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혼조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오르고 다우가 좀 혼조를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 미국장만 가지고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에 좀 순차적인 상승,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는 특히 기관을 중심으로, 투신을 중심으로 이 펀드 환매가 많이 나타났는데, 수급 상황, 좀 더 이렇게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급적으로는 지수가 1700을 돌파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펀드 환매가 일어나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물량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상승 이후에 환율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환율 하락 수혜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환매 요구가 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뭐 LCD, LED,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주들 뭐 한 이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기관들 매물이 그런 펀드 환매에 대한 그 부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펀드 환매에 대한 요구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나올 매물들이 다 나오고 나면은 좀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매수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면은 기간의 펀드 환매 요구가 좀 줄어들면서 매도가 좀 줄어드는 시점, 그런 시점을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견조한데 IT 업체들이죠. LCD, LED 업체들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네, 올 2분기 그 하이닉스 반도체와 그 LG 디스플레이가 우수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LCD, LED 업종과 같이 그 얼마 전까지 시장을 이끌던 그 IT 업종의 경우 오히려 가격 조정 이후 빠른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계속됐던 공급 부족 현상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그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은 가격이 그 급격한 하락보다는 그 완만한 조정이 예상되고 있고 LCD 패널이나 그 LED TV의 경우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급락 시에 오히려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장 투자 전략도 이러한 IT 종목들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좋을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필두로 해서 그 IT, 자동차 등 기존 대장주들이 한 며칠 전 그저께 반등에 나왔었는데 이런 기아차 같은 경우 신차 효과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 신차 효과가 집중됐던 그 기아차의 경우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돼서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면서 올랐던 IT 업종의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그 실적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그 시장의 중론으로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기존 대장주들의 경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반등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IT 자동차주들의 경우는 실적 성장세가 견조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북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나 그 반도체 가격 그리고 LCD 패널의 가격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야 다시 그 시장의 대장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반면 순환매가 돌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좀 비중을 늘려야 하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은 향후 완만한 상승세와 함께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여줬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IT 업종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향후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시장 전면에 그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 차별화 장세가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상승을 할지 아직까지는 두드러지는 종목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 회복과 함께 완만한 출구 전략에 따른 그 금리 상승이 향후에도 그 시장에서 중요한 재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예대 마진의 확대와 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은행, 보험업종에 대해서 좀 비중을 늘리셔야 할 것 같고, 또한 그 금리 인상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하락할 경우 그 환율 하락 수혜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 이후 그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소폭 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하락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수출보다는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철강, 화학 등 소재 섹터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율 하락의 수혜를 받고 있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철강업계, 철강업종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현대제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좋은 주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네. 동사의 그 2분기 고로 부문 영업이익이 1,193억 원, 그 영업 마진이 한 15%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만간 2고로 완공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이제 고로 부문에서 투자 회수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로 가동 성과가 좋기 때문에 3고로 건설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그 오히려 이익 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중국의 유통 가격 반등 등 그 국제 철강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사의 주가에 향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 현대제철은 또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철강주 흐름이 요즘에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제철과 또 포스코, 이 양 두 종목이 철강 업종 이끌고 가는 양대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종목 주가 흐름이 최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이제 제가 추천해드렸던 현대제철부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동사 주가는 기존에 10만 원을 뚫지 못하고 9만 한 6, 7천 원 선에서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8만 원에서 9만 6, 7천 원에서 2010년 이후 계속 1년, 한 10개월 이상을 갇혀 있었는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금 주가는 어제 종가가 10만 3천 원 정도로 끝이 났었는데, 목표 주가들은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지금 네. 그 10만 원을 상향 돌파하면서 많게는 뭐 15만 원, 16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뭐 일봉이나 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없던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포스코랑은 좀 다른 거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고로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H형광, 그러니까 건설 부분의 철강과 기타 다른 부분들이었는데, 그 고로 부분이 새로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나 그리고 그 매출이 정상적으로 그 현대 쪽에 납품을 하면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그 크기 자체가 좀 바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주가가 좀 정당화되는 그런 좀 모습이고, 포스코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포스코가 뭐 연초 같은 경우 그 M&A라던가 그 철강 업종 위에도 좀 많은 좀 손을 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관 투자가들한테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좋은데도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43만 1,000원을 찍고 지금 최근에 좀 철강 가격, 국제 철강 가격이 반등하면서 51만 9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향후에도 뭐 환율 하락이라던가 뭐 이런 환율 하락 수혜라던가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상승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같이 철강주 중에 다른 철강주들을 이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더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제철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들어서 이렇게 10만 원대 주가를 거의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오르는 주식을 이제 못 사는 이유가 네. 손절매가 좀 안 돼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코스닥 업체처럼 주가가 막 하루에도 큰 폭으로 뭐 10% 올랐다, 10% 바로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주식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현대제철이나 시장 상위 종목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을 특히 돌파했을 경우에는 빠지더라도 어떤 그 하방 경직성을 항상 보입니다. 그리고 빠지더라도 자기가 이제 고점을 잡는다 그래도 빠졌다 어느 정도 반등이 오기 때문에 이제 손실 최소화 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줍니다.
필요할 경우 아니면 상황이 바뀔 경우에는 손절매를 생각하시더라도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닥에서 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정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주고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실적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매수 가담하시는 편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강 업황이 요즘 호황이 좋고 또 튼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 말고도 좀 중소형 종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으로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후판 관련된 네. 업체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조그만 회사들은 많습니다. 네네. 그런 주가들이 근데 특징이 보면은 네. 그 전에도 보면 그 철강 시장이 좋아지면 이제 주가는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고 기관 외국인이 어떤 그 대형주를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대형주들이 쉴 때 움직이는 경향을 이제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가 후판업체 이제 동국제가 같은 경우 많이 빠져도 좀 반등이 나온 정도인데 몇몇 업체들만 지금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업체 중에서는 현대제철만 좀 정고점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철강주 랠리가 이제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작은 업체들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를 지금부터 들어가셔서 기다리시기보다 오히려 기관 외국인 매수에 가담을 하시고 이 종목들이 쉴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다시 이제 소형 종목들로 눈길을 돌리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흐름을 잘 지켜보라는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현대제철의 가격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보죠. 예, 그 어제 종가는 또 한 10만 8천 원, 어제 장중 11만 원 또 고가를 만들고 10만 8천 원에 끝이 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번 고점을 뚫어놓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오늘 정도 해서 한 번 정도 어제 저점 부분이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5일선 부분에서 한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매수가 10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중장기 투자자시고 반드시 뭐 지금 사서 뭐 단기간에 수익을 내시겠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조정도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사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정고점 그냥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10만 원을 상향 돌파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거 추가 상승이 좀 있은 이후에 이제 전고점 부분이는 한 10만 원대까지도 조정은 항상 가능하다고 이제 좀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만 원에서 10만 원 선까지 좀 나눠서 사놓으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어차피 신고가, 전고점 이런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최대 목표가 16만 원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13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뭐 10만 원까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장중 10만 원 가는 건 의미가 없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현대제철에 뭐 좀 시간이 좀 당장 올라가기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관점에서 손절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강 업황이 호황을 누리면서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이었죠. 현대제철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뉴스를 통해서 테마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임의 시간인데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대형 건설주 위주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먼저 지난주 정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부동산 대책가 발표가 원래 네.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대책 발표가 연기되고 나서 이제 주택 관련 건설주들이 힘을 쓰지 못한 반면에 추천 종목이었던 삼성물산의 상승세가 지난주에 두드러졌습니다. 목표가 6만 원에서 200원 모자른 59,8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또 어제도 장이 조정받는 데도 상승하는 네. 모습 보였습니다. 6만 원에서 모자른 59,800원 뭐 이 가격대에 아직 못 파신 분들도 다음 주 중에 나올 그 용산역 그 중재안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직 홀딩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무난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 포함해서 올 11조 신규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다뤄볼 테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네. 주는 일단 KT가 어제 발표한 모바일 원더랜드 네.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KT가 어제 27일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표현명 그 개인 고객 부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무선 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T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커넥티드 TV 등 새로운 디바이스 출현과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등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네. 유무선 토탈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KT는 연간 설비 투자를 가이던스 3조 2천억 범위 내에서 2014년까지 와이파이가 2,500억, 와이브로가 5,500억, LTE가 1조 6,700억, 3G가 2조 4천억, 그리고 클라우드 1,000억 원, 무선 인터넷 100번 1,300억 등 총 5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와이파이 존의 확대 투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 2만 8천 곳의 그 와이파이 존을 그 연말까지 4만 곳까지 늘리고요. 2011년 말까지 약 10만 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와이브로망 역시 올해 네. 한 10월까지 5대 광역시 그리고 중부, 경부, 중부, 호남, 영동 고속도로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 내년 3월 전국 84개 시와 서해안, 남해,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등의 추가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와이브로망은 서울 및 그 수도권 19개 시에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광고를 봐도 그 전국 해수욕장에 그 와이파이 존을 그 설치한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를 반영하듯이 어제는 솔리테크, SNH, 기산텔레콤 등 이런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한 특정 커피숍은 가야지만 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장소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서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도 네. 물론 훌륭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그 개인들의 그 기대감에 의해서 네. 몰려온 그런 매수세였습니다. 따라서 펀드멘탈적인 면은 어차피 별로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그 펀드멘탈까지 확보가 된 그런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그 다산 네트워크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7월 한 달에만 그 KT 그리고 LG텔레콤 그 일본의 노키아, 지멘스 등 그 세 군데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인데요. 네. 그 공급 계약 내용도 국내와 해외 그리고 통신 장비와 솔루션, 그 다양한 거래처 등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우수한 통신 장비 업체다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리고요. 올해 스마트폰 확산을 통해서 인한 그 수혜를 네. 고루 입을 전망입니다. 모바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향후 5개월간 네. 한 평균 64.9%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그 투자 설비 확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R도 2010년 예상으로 한 8.1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산 네트워크스 저평가 매력도 있는 데다가 앞으로도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유망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산 네트워크스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차트를 봐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200일선까지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어제 200일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무선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인해서 와이파이 존이나 와이브로망 설치가 네. 증가가 되고 또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날수록 다산 네트워크의 판매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00일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목표가는 전고점인 그 1,5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8,500원이 저점이 깨지는 선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목표가 1,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조금씩 저점이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산 네트워크스 이외에도 다른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시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시모텍은 무선 데이터 카드 전문 업체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그 USB 형태의 데이터 카드와 듀얼 모델 데이터 카드 DBDM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것을 개발해서 국내 상위 무선 데이터 장비 업체로 손꼽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카드는 스마트폰하고 아이패드 등 국내 무선 인터넷 기기에 적용이 되는데요. 또 최근 그 제4의 이동통신 업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 한국 모바일 인터넷 KMI가 그 와이브로 사업권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국내 와이브로 단말기 1위 업체인 그 시모텍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모텍 역시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지 현재 목표가와 현재가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그 매수가는 일단 시가 아까 그 다산 네. 네트워크 시가로 제시를 했고요. 네. 시모텍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량이 늘면서 네. 일단 모습이 좋습니다. 일단 그 작년에 비해서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점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최근 그 제4 이동통신업자의 출연이 예상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목표가는 전 고점인 6,750원을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이 내려오는 200일선과 21선이 만나는 5,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KT 모바일 원더랜드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 다산 네트워크스와 시모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한 종목만 추천한다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가 터지고 있는 시모텍이 네. 단기적으로는 우세할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네. 다산 네트워크스가 유망할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더 다산 유망하다고 네트워크는 일단 보시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네. 다른 통신 장비 업체들 평균 PER이 한 14배에서 네. 15배 나옵니다. 거기서 8.1배이기 때문에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 저평가는 언젠가 회복이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다산 네트워크스에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솔리테크와 또 SNH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은 좀 펀더멘털이 좀 아직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이런 종목들과 오늘 말씀하신 종목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솔리테크나 SNH 같은 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솔리테크 같은 경우 어저께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종가로는 이제 9%대 플러스로 끝났는데요. 그만큼 하루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그 변동성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한다면은 물론 네. 훌륭한 수익을 보일 수 있지만 대응이 조금만이라도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서 손해를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이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펀드멘탈을 한번 재고해 보시고 네. 차트를 한번 재고해 보시고 네. 들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솔리테크와 SNH 좀 더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예, 최근에 가장 큰 화두입니다. 네. 갤럭시 S 33일 맞아요. 만에 기적을 네. 보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갤럭시 S가 판매 개시 33일 만에 그 5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국내 휴대폰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SK텔레콤은 갤럭시 S 판매 덕분에 다음 달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는 그 판매 6일 만에 그 10만 대, 그리고 10일 만에 20만 대, 그리고 19일 만에 30만 대를 돌파했고, 국내 그 휴대폰 역사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네. 특히 SK텔레콤이 지난 14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와 그 모바일 인터넷 전화 개방 등 무선 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그 이에 대한 기대감에 그 판매의 가속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물론 경쟁 상대인 그 아이폰 4G의 발매 지연과 네. 그 아이폰 그 4G의 그 AS 그리고 수신 불량 네. 등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갤럭시 S의 독주가 네.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갤럭시 S의 인기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사실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네. 좀 시장에서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과 컴퓨터를 갖고 나왔는데요. 네. 한글과 컴퓨터는 그 갤럭시 S의 그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또 현재 그 네. 매각 대상으로 M&A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매각 쪽에 좀 관심을 갖는다면 최근에 그 입찰 제안서가 마감이 됐는데 총 7개 회사에서 최종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경쟁이 하도 치열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그 한글과 컴퓨터 매각 가격은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는 가격은 주당 한 만 원이 네. 넘는 그런 높은 가격입니다. 현재 한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그 만 원하고는 좀 격차가 있어서 좀 더 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한글과 컴퓨터는 뭐 지난 2003년 이후 7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요. 네. 또 평균 영업이익률도 30%에 달하는 등 건실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그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예, 그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 네. 그 6,700원대, 6,750원대에서 한번 부딪히고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꼬리를 달면서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매수 가격, 그러니까 M&A에 대한 매수 가격을 높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 한글 컴퓨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건실한 실적, 펀드멘탈에 비교를 한다면은 네. 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그 6,700원 전 고점까지 제시를 할 거고요. 네. 손절매가는 5,800원 전 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6천 딱 10원에서 끝이 났으니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다른 종목은 바른전자를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바른전자는 그 갤럭시 S에 마이크 칩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최근에 움직임은 그 개인 위주의 단기 매매이긴 하지만 그 121선에서 201선까지 반등을 했고요. 네. 또 작년만 해도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 그 편중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 LG 전자로부터 LED 센서 모듈과 드라이버 칩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부품 공급까지 늘어나서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른전자도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지 얘기해 주시죠. 바른전자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그 코스닥 종목들을 볼 것 같으면은 워낙 그 변동성이 크고 네. 또 개인들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더 참여도가 높아지고요. 네. 따라서 하루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만들고 201선, 120선 몰려있는 곳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하락을 했고, 이 양봉을 크게 세우면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물론 어저께 꼬리를 내고 하락을 했지만은 21선에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그 갤럭시 S의 그 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바른전자로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목표가는 4,200원 전 고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절가는 전저점이 3,450원. 네.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심하기 네. 때문에 빠르게 손절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만큼 손절가는 3,400원으로 좀 짧게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종목도 혹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그런 물론 삼성 갤럭시 S와 관련해서. 삼성 갤럭시 S의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제 아모텍이라는 네. 업체가 최근에 가장 움직임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또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인스프리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삼성전자 갤럭시 S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사실 주가를 보면은 이게 기대를 하고 들어갔다가 네. 실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또 최근에 지수가 일부 종목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올랐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 거래소의 그 1,700, 1,800에 도전하는 모습이 1,800이 달성이 된다면은 다른 업종이나 코스닥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산되는 과정에서 길목 지키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길목을 네.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 갤럭시 S가 이제 답보하는 것이 보장을 하는 것이 실적이거든요. 기업들의 네. 실적.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품 공급도 늘어나고 부품 공급이 늘어나면 코스닥 부품 공급 업체들의 그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길목 지키기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 인기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는 투자함의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월 28일 수요일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거래소에서 1773포인트, 어제 낙폭을 만회하고 5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177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포인트 이상 조금 오르면서 4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구 현재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장주의 삼성전자가 0.3% 이상 오르면서 83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가 1% 이상 오르면서 48,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반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0.3% 소폭 약보합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현대차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3% 이상 오르고 있고요. LG화학이 0.4% 오르면서 32만 원을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금융주 흐름이 괜찮습니다. KB금융이 0.9% 이상 오르면서 5만 원대, 5만 1천 원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오늘 하이닉스 0.6% 이상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0.6% 오늘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0.3%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 기아차 역시 0.6%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KT 어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0.2% 소폭 떨어지면서 현재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0.3% 강보합, 신세계 역시 0.7%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은 흐름이 괜찮습니다. 대장주인 서울 반도체부터 셀트리온까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서울 반도체가 1% 이상 조정받은 움직이면서 44,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급락했지만 오늘은 2%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19,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이후에 셀트리온이 기업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었죠. SK 브로드밴드도 0.5% 이상 오르고 있고 포스코 ICT 0.4%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CJ 오쇼핑만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0.6%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메가스터디도 0.4%, 0.1%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SK컴즈가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곧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네오이즈 게임즈 2%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0.9%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21,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양 시장 모두 흐름이 괜찮습니다. 유럽 뉴욕 증시가 소폭 조정받으면서 오늘 좀 불안한 출발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류용소 차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예, 어제 우리 증시가 일시적으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밤 마감된 그 미국 증시에서 혼조세가 있었지만 우리 증시 일단 거래소 시장은 6포인트가량 상승 출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화학 업종의 대표 주자인 듀폰이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다는 결과와 또 도이치뱅크하고 UBS 등 대형은행들이 예상치를 윗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우지수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7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진뢰지수가 6월달 54.3에서요. 7월달은 50.4로 큰 폭 하락함에 따라서 관련돼 있던 백화점 주식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기금속 주가도 하락을 했고요. 또 실적 발표가 있었던 US 스틸도 실적 부진으로 하락세를 보여서 전반적으로 S&P 지수는 4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듀폰 효과로 코롱 인더 등 일부 화학주들이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 과잉과 단가 하락 우려로 문제가 제기됐던 LED 업종 가운데서는 LG 이노텍이 상승 출발하면서 일단 우려감을 조금 불식시켜주는 모습이고요. 지난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도 유럽 은행주들이 상승한 데 효과 입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신한지주라든가 KB금융 등이 2% 넘게 상승하면서 은행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대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주와 은행주 흐름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수급 상황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개인은 많이 사줬지만 이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펀드 환매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 수급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1700대 후반, 1800대에 다가오면서 재차 1900대하고 1800대 사이에서 가입됐던 그 펀드들이 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800선 진입에 앞서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러한 그 펀드 환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펀드 환매가 나타나더라도 외국인과 연기금들 그 중장기 투자가들의 매수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환매는 상승 속도를 조절하거나 일시적인 그 정체 구간을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조적으로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를 뒤바꾸진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의 시세 분출 가능성들이 이제 일반적인 기대인데 반해서 아직은 이제 2% 정도 부족한 수급적인 상황하고요. 또 경기 모멘텀이 다소 조금 탄력을 잃어가는 측면들이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수급이나 실적 측면도 여전히 양호하게 전개돼 있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흐름도 일단 바닥권 통타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인 심리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즉 추세에 순응하는 시장 대응 전략 자체가 현재의 가장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전략 자체에서 보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순환매성 양상들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IT 자동차의 상호 간의 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 철강, 정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서로 순환하면서 상승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골고루 오르는 균형 있는 상승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매 압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외부 요건보다는 전체 흐름에 좀 순응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특정 업종보다는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장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코스닥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490포인트 지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코스닥 흐름은 어떤가요? 예,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는 그 하반기로 갈수록 대형 자동차 업체라든가 그 IT 업체들이 투자가 늘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매출 증가 요인은 있겠지만은 하반기에 갈수록 그 IT 업종들 중심으로 단가 인하 압력들이 상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네. 매출은 늘고 순이익은 조금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네. 이제 500선 이하에 있지만 탄력을 네. 받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시장의 그 실적이 좀 양호할 수 있는 업종들, 현재 2분기 실적 기준으로요. 따라서 이런 그 IT 자동차하고 부품 업종 중에 저평가돼 있고 실적 호전이 있는 업종 중심으로 매기가 좀 움직일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코스피는 장중 기준으로 177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1780포인트, 1800포인트까지 가는 게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자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일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예, 물론 이제 시장의 그 흐름 자체를만 놓고 보면은 1800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그룹의 그 자동차 그룹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로 봐서는 장중에 좀 등락은 있겠지만 그 상승의 흐름 자체는 쉽게 꺾이진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국내 이익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적어도 8월 초반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익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어 8월 중순 이후 조정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이런 흐름 자체에서의 8월 초반까지의 흐름은 예상되고요. 현재 추세를 본다면은 소재 업종과 산업재, 에너지 업종의 이익 개선세가 뚜렷한 만큼 소재 업종의 대표주라든가 산업재의 대표주, 에너지 업종이 대표적으로 업종을 조금 국한해서 볼 필요도 있고요. EPS가 지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업종도 보면 소형주보다 대형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형주 중심의 접근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분기 어닝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류용수 차장과 이 시각 출발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채권과 외환시장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SK증권 투자전략팀 염상훈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각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여기환율 같은 경우에 3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이제 소폭의 약세를 보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현재 현물환 시장 역시 이제 1185원 정도에서 움직이면서 여기환율의 3원 정도 상승한 부분을 반영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외환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아침 일단 죄송합니다. 6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50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6월 한 달간 경상수지 기록한 것 치고는 역대 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역시 살펴본다면 여전히 당연히 이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외국인들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도 잘 보이진 않지만 동시에 대규모 순매수 행진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이야 이제 뭐 주가지수의 상승이라든지 해당 업종의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부분이겠지만 채권시장에서의 대규모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이제 매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연초에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다른 연구기관들이 예상한 수준을 벗어난 규모의 아주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환율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출이 이제 생각보다 너무나 잘 되고 있다라는 것 많은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이제 환율은 우리나라가 좀 경제 상황보다는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선물환 규제 역시 이제 일단 규제가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상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 됩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한다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예상이 가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차별화되는 강세를 당분간은 좀 이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채권 금리는 사흘 만에 또 하락세를 보였다고요. 채권 상황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7%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작년에 비해서 7% 넘게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이제 나타냈고요.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이제 2% 후반, 3%를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성장률과 물가라는 부분들이 7%, 3%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여전히 2.25%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한다면 기준금리 인상도 당연해 보이고요. 채권금리, 이제 시장금리의 상승도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좀 눌리면서 국내 기관들의 매도세가 밀리면서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펀더멘털 상으로는 금리 상승 쪽이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런 외국인들의 좀 굉장히 강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눈에 띄는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부분부터는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외환과 채권 상황 SK증권 투자전략팀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28일장 개장한 지 약 1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70포인트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76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른 49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특징주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희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한번 전망 부탁드릴게요. 일단 올라가는 데 따른 부담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 움직임이 그다지 좋은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경제지표 역시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는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국내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크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둔화된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화학주하고 금융주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당장 눈에 어떤 부분들이 크게 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작은 의료종밀이나 이런 업종이 지금 시작하면서는 좋긴 하지만 워낙에 시가총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준 의미가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관건은 업종보다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어제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수를 좀 받친 형태의 모양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움직임이 어떨지가 또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은 옆으로 확산되는 형태의 모양도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게 시장 자체의 수급이 아주 강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간 분산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가 분산이 아닌 그 매수세가 집약되는 형태로 나타내려면은 그리고 시장을 그래서 좀 끌고 가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시가총액이 크고 우리 증시를 그동안 또 주도해왔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해야만이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형태의 모양으로 본다면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출 관련주들인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게 강하게 시장을 끌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과 관련해서 수출 관련된 종목들 흐름은 어떨지요? 중국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슷해요.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중국 역시 이제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부담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경기 과열을 시키는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중국이 우리 증시에 줬던 중국 관련한 모멘텀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둔화는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 중국 관련주, 중국 특히 이제 위안화 질상을 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 최근에 들어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은 그런 것 정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서 중국을 바라보기도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약한 가운데 오늘장 전반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좀 규모를 네. 크기별로 나눠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좀 나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연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주는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 현대차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치고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자신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 중간권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임상이 좋지 않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종목 시장 지수에 조금 부담이 덜한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나마도 좀 덜 오른 종목을 그중에서도 찾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들은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네.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종목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서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네. 아마 투자자들의 이런 부담감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닝 모멘텀은 있지만 선 반영됐다는 그런 분석 때문에 조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종목으로 오늘도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늘 투자 전략 이트레이드증권 민상희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코스피 모두 조금씩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코스피는 176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1.8포인트 오른 4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나오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글로벌 생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